유산균을 챙겨도 안 되고, 채소를 늘려도 안 되고, 물을 억지로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었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는 40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채소를 억지로 먹으니까 오히려 배가 더 불러요. 물을 하루에 두세 리터씩 마셔도 화장실을 못 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많은 시도들이 실패했는데도 아주 단순한 조합 하나로 며칠 만에 변비가 풀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약보다도 유산균보다도 심지어 채소보다도 더 빠른 해결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과와 꿀, 그리고 단호박과 들기름 같은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보는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노인의 장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조합이었죠. 실제로 작년에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약을 먹지 않으면 화장실을 못 가셨던 분이었는데 사과와 꿀물을 아침마다 드시고 점심에는 단호박에 들기름을 곁들이도록 하셨습니다. 단 5일 만에 화장실에 앉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2주 뒤에는 약을 끊고도 자연스럽게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비싼 보조제보다 흔한 음식의 올바른 조합이 훨씬 빠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왜 이런 단순한 조합이 기존의 방법들보다 강력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채소만 많이 먹으면 변비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물을 하루에 두세 리터씩 마시라던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요즘은 유산균이 대세라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이건 젊을 땐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채소입니다. 섬유질이 변해 뼈대를 만들어주고 장을 자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인의 장은 근육이 약해지고 수분을 붙잡는 힘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친 채소만 억지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충분히 머물지 못하니까 변이 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채소 섭취를 늘렸는데도 변비가 악화됐다라고 답했습니다. 젊은 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노인의 장에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신장에서 수분을 붙잡아 두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마신 물이 금세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장까지 가서 변을 부드럽게 해줄 만큼 머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물만 많이 마셔도 변비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유산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장 운동 자체가 느려진 노인에게는 유산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균이 들어와도 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인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의 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채소나 물이나 유산균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섬유질과 수분과 지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사과와 꿀, 그리고 단호박과 들기름 같은 조합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지 영양소가 아니라 장 운동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겁니다. 사과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사과 하나씩 베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시죠. 근데 사과만 먹는다고 해서 변비가 풀리진 않습니다. 진짜 힘은 꿀과 함께 할 때 나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수용성 섬유질인데 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변에 수분을 불어넣고 장벽을 자극해서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사과만 먹으면 이 펙틴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물을 함께 공급해줘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죠. 여기에 꿀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꿀 속 포도당과 과당이 삼투압을 높여 장 속으로 더 많은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변은 훨씬 촉촉해지고 장 운동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특히 따뜻한 꿀물은 위에서 대장까지 이어지는 반사를 자극해서 아침에 장을 확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에서도 사과만 먹은 그룹보다 사과와 따뜻한 음료를 함께 먹은 그룹의 배변 횟수가 1.5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조합이 변화를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과를 매일 드셨는데도 변비가 심했습니다. 제가 사과 반 개 드시고 따뜻한 꿀물 한 잔을 꼭 같이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날 저녁부터 장이 꾸르륵 움직이고 다음날 화장실이 훨씬 편했어요 였습니다. 약도 보조제도 없이 단순한 조합이 변화를 만든 겁니다. 그럼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사과는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펙틴이 껍질에 더 많거든요. 꿀은 큰 숟갈로 하나,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그냥 과일이 아니라 꿀과 만나야 장을 깨우는 약이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단호박과 들기름입니다. 단호박은 달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섬유질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변비 때문에 단호박을 드셨다가 오히려 배가 더 불러지고 변이 더딘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호박에는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해주는데 노인의 장은 이미 근육이 약하고 수분을 붙잡는 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섬유질만 많으면 장 안에서 오히려 뭉쳐버립니다. 그 결과 변이 더 딱딱해지고 화장실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속 불포화 지방은 변을 코팅해 줍니다. 말 그대로 미끄럼틀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굳어있던 변이 장벽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가게 돕습니다. 게다가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단호박만 먹은 그룹보다 단호박에 기름을 곁들여 먹은 그룹이 배변 시간이 30% 이상 짧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섬유질만 있는 음식은 부족하고 지방이 함께해야 장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79세 남성 환자분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단호박을 드셨는데 변비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드시던 단호박에 들기름 한 숟갈만 곁들여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뒤에 오셔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미끄럽게 내려가서 화장실이 편해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호박은 주먹 크기 정도 쪄서 드시고 들기름은 하루 한두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시면 속이 느끼하고 열량이 과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수십 년간 변비로 힘들어하던 장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배변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왜 사과랑 꿀 또 단호박이랑 들기름 같은 조합이 효과가 있을까요? 비밀은 단순합니다. 섬유질과 당분 그리고 지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장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먼저 섬유질입니다. 사과의 펙틴이나 단호박의 섬유질은 변의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양을 늘리고 수분을 끌어당겨서 변을 촉촉하게 하죠. 하지만 섬유질만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장을 움직일 힘이 부족한 노인에겐 이 섬유질이 뭉쳐버려서 오히려 딱딱한 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분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꿀 속에 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삼투압을 높여서 장 안으로 물을 더 끌어들입니다. 덕분에 변은 훨씬 촉촉해지고 장은 스스로 더 빨리 움직입니다. 특히 따뜻한 꿀물은 위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반사를 자극해서 효과를 몇 배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방입니다. 들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은 변을 코팅해서 미끄럽게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또 기름이 장에 들어오면 담즙이 나오고 장이 활발하게 수축합니다. 이 과정이 변비 해소에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섬유질이 변의 틀을 만들고 당분이 수분을 불어넣고 지방이 미끄럼틀을 깔아주는 거죠.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에서도 섬유질과 수분만 보충한 그룹보다 섬유질과 수분, 지방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배변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장이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변비는 한 가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섬유질과 수분과 지방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와 꿀, 단호박과 들기름은 이 조건을 아주 단순하게 충족시키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복잡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늘 먹던 음식인데 조합만 달리하면 장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사과랑 꿀 조합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위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반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반 개에서 1개 정도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펙틴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따뜻한 물 1컵에 꿀 큰 숟갈 하나 정도를 녹여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때 물은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따뜻해야 장이 더 빨리 깨어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양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단호박과 들기름 조합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호박은 주먹 크기 정도 쪄서 드시고 들기름은 하루 한두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시면 속이 느끼하거나 열량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밥 반찬처럼 곁들여 드셔도 되고 간식처럼 따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조합은 약처럼 하루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2주 정도 꾸준히 드셔야 장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최소 2주는 지켜보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고 그만두면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와 꿀, 단호박과 들기름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변비는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께 사과랑 꿀은 아침에, 단호박과 들기름은 점심에 이렇게 루틴을 정해드리면 그날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과와 꿀 또 단호박과 들기름 조합은 대부분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무조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꿀을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의사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만 드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이 몸에 쌓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이 쌓여 부정맥이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셋째,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꿀물은 대부분 괜찮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변비가 단순한 변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있다면 절대로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 밤마다 배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경우,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반복되는 경우, 이건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도 50세 이상에서 변비가 갑자기 심해지고 피가 섞여 나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지는 변비도 많지만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큰 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고 필요할 땐 전문가에게 꼭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사과랑 꿀 또 단호박과 들기름 이 조합은 오늘 하루만 시도하고 끝내는 비법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장이 확실히 변화를 기억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흘에서 일주일쯤 지나면 장이 꾸르륵 소리를 내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변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2주가 되면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변비약을 줄여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장이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배가 덜 더부룩하고 식사 후 편안함이 돌아옵니다. 3달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화장실에서 씨름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편하게 배변할 수 있습니다. 장은 완전히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직접 확인한 과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사과 반 개에서 1개 껍질째 드시고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함께 마신다. 둘째, 점심이나 아침에 단호박 주먹 크기만큼 드시고 들기름 한 숟갈을 곁들인다. 셋째, 이 습관을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넷째, 당뇨 신장이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다. 다섯째, 변에 피가 섞이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심한 복통이 있으면 생활 습관으로 버티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는다.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변비 때문에 힘들었던 날들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와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꾸준한 생활 습관이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가족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장을 살리고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장과 편안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